아까 말씀하실 때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자기가 사과를 했다라고 한 거죠? 네. 사과한 포인트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자, 조국 전 장관이 15일 0시로 풀려나자마자 봉화마을 참배, 언론 인터뷰, 뭐 각종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대선 주자급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예요, 대선 주자. 대선 주자. 예. 얼마 전 바로 직전에 했던 한겨레 인터뷰가 저를 좀 황당하게 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여러 번 사과했는데 또 사과한다고 해서 2030이 나에 대한 마음을 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미 다른 언론 인터뷰를 또 보면 13번 이상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2030 세대가 저에 대한 가진 불만은 이른바 입시 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만일 겁니다. 자신들은 가질 수 없던 인턴십이란 기회를 조국이란 사람은 자식에게 주고 그걸 입시에 제출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여러 차례 사과했고 지금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거듭 사과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이야. 여기서 좀 언급 좀 해도 되나요? 예, 먼저 언급해 보시죠. 네. 조국이 감옥에 간 이유는요. 입시 비리 때문이지 인턴십의 기회를 나는 가졌고 너희들은 못 가졌고 이게 아닌데요. 왜 사람을 저렇게 바보 취급하죠? 진짜 정말 소시오패스 같지 않습니까? 소시오패스. 대중들이 화내는 지점을 알면서 살짝 말을 돌려서 더 사과한들 받아주겠느냐. 사과하기도 싫다는 얘기고요. 이미 사과를 했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거짓말이고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 2030의 불만은 인턴십 때문. 자신들은 가질 수 없던 인턴십이랄 기회를 조국이라는 사람은 자식에게 주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아. 인턴십 해. 능력도 하는데 누가 뭐래?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인턴십을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인턴십을 했으면 모른다. 인턴십을 안 했잖아요. 인턴십을 허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030들이 분노한 지점은 하지도 않은 인턴십을 했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에게 분노한 것은 입시제도 공정 이런 것보다도 위선에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한때 진보 지식층에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한국의 케네디 이런 식으로 불려줬을 때 페이스북, 트위터에 얼마나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까?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재, 부흥어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 딸은 용이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위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의 진학을 위한 증명서 위조, 그리고 감찰 무마, 그리고 부인의 미공개 정보를 위한 차명 계좌 투자 이 세 건은요 검찰의 조작이 아니라 그냥 유죄로 판명 난 겁니다. 그 실제 팩트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2030이 인턴십 때문에 화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턴십을 안 해서 화가 난 것이다. 이거 너무 오늘 명언인데요. 예. 이거 우리 저기 따로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조국 딸은 인턴십을 안 했다. 예, 그게 굉장히 조국한테 뼈아픈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겁니다. 조국은 사과했다. 나는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를 해야 되냐. 그리고 이 클리셰는요. 친명 유튜브, 친명 언론들, 친명 정치인들, 친명 페이스북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사과했대요. 다 사과했대요. 사과한 걸로 알고 있다면 아닥해야지 왜 아닥을 안 해. 어디서는 13번 사과했다고 하고 어디서는 18번 사과했다고 하고 어디서는 13 플러스 알파 사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언제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이때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및 청문회 기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막 불거지던 시점이죠.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문제에 대해선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언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인턴 서류 위조에 대한 사과인가요?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인턴십을 못하는데 아빠가 잘 나가는 대학교 교수라서 인턴을 할 수 있었어. 그거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잣 같다 진짜. 자,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철저하고 계획적인데? 철저하고 계획적인 아버지였잖아요. 아니잖아요. 뭐가 불철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뭐 정경심 여사한테 지금 아내한테 다 떠미는 거야 뭐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실제 치졸해? 다 떠밀기도 했었죠. 예. 다 아내가 한 거다 난 모른다. 와 예. 끝내준다 진짜.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박탈감과 자신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은 입시 비리, 표창장, 인턴십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야기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깊이 반성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내로남불 비판을 의식한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잖아요. 진정한 사과라는 건 뭐다? 본인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구체성이 없잖아요. 구체성이 얘들아.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더러워 진짜.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 한 달 만에 사퇴하고 재판 초기 때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 가족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송구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응? 구체적인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유감 표명이죠. 이거 무슨 사과다? 정치적인 사과고 이 정치적인 사과는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나 사과했어라고 알리고 그리고 중도 측에서는 저 사람 사과하는 건가? 그냥 그런 메시지만 씹어주는 아주 전략적인 사과죠.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된다? 유죄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국의 시간. 이 책 저도 한 30권인가 샀었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의 불찰과 오류를 자성하고 있습니다. 인턴 활용 증명서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활동 시간과 증명서 기재 시간이 달랐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통과합니다. 안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 저거는 그러니까 활동 시간과 증명서 기재 시간이 달랐어. 그러니까 수요일에 활동을 했는데 목요일이라고 기재를 했어. 지금 그 얘기잖아. 그게 아니고 인간아. 100시간인데 1시간 했어. 100시간 했다고 적어놓고 그러면은 그게 허위 기재지. I'm mistake 이러고 자빠졌어. 1시간 하고 100시간 했다고. 네. 라고 1시간 또 100시간. 그리고 아쿠아 팰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던 거고. 네. 예. 그리고 몇몇 인턴 같은 경우 불가능하고 뭐 선인장 사진 찍어서 뭐 보낸 거 가지고 뭐 논문 썼다고 하고 등등등등. 모두 다 구라였잖아요. 아들 조원 씨 인턴 같은 경우는 최강욱이 왜 사면됐는데 최강욱 의원이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조원 거 인턴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 인턴 서류를 워낙 그냥 날림으로 써주다 보니까 원래 시간대로 계산하면 한 번 가서 15분 인턴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자기가 탁탁탁 또 서류를 위조를 했어. 그래가지고 최강욱이 깜빡하고 이제 실형이 나오고 배지가 떨어졌던 거예요. 피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고 불찰과 오류를 자성하고 있습니다. 또 빠져나가는 거죠. 사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1심 및 2심 유죄 판결 이후 지금까지 해는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이유에는 사과 빈도도 늘었지만요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하여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1심 판결 이후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유죄가 나온 8개, 9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 왜 안 되냐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대. 그럼 겸허히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판결을 뭐 존중한다 뭐 이런 의례적인 얘기라고 치고. 예. 자 그리고 그 부크소트 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뭐 내로남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 정치 재개를 앞두고서 그냥 자신을 면피하긴 그런 발언들이었고요. 계속 뭐 젊은 층에게 사과한다, 젊은 층에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2024년 3월 가장 저는 짜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수백 번 사과했다. 한 10번 하면 수백 번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큰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투고 있다.
저게 지금 2심 유죄 나온 상황에서도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묵비권 행사하고 막 그러니. 아, 진짜. 씨. 예.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사과라는 건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핵심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제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뭔지 아세요? 부인이 다 했답니다. 그렇죠. 바로 닫고. 예. 그리고 불법은 아니었다. 관행이었다로 다 넘어갑니다. 그 관행이 불법이면은 불법인 거야. 네, 마리아모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사과했다는 주장은 사실 맞습니다. 사과는 맞아.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다 핵심을 피한 사과였고 입시 비리 행위 자체, 감찰 무마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사과했다 했고요. 오죽하면 2심 재판부가 빡쳐서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사과를 계속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범죄 인정 전제 안 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때로는 이 법조인들이 쓰는 저 문장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15분 정도 한 얘기를 한 줄로 딱 요약을 네. 잘하잖아요. 범죄 인정, 범죄. 그게 중요한 그 키워드가 다 들어있죠. 범죄 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반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과도 일부러 형량에 도움을 받으려고 사과를 굉장히 많이 하는 척합니다. 제 법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애매모호한 사과를 많이 했잖아요. 아니 사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형량이 반으로 깎여요. 아 진짜로 반으로 딱 깎입니다. 네. 그거 안 하고 저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망신만 당한 거죠. 올바른 사과란요. 이런 어떤 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의 구체적 인정.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저 자녀들의 입시 진학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책임을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피해자 중심의 반성이 있어야 되죠. 당시 저의 행위로 인해서 제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입시 사정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고요. 진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정성은 바로 재발 방지책과 함께 나와야 되죠. 다시는 이러지 않고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신속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2000 그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했다라면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안 났을 겁니다. 가족이 모든 저런 피해를 입는. 그리고 책임의식,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백한 사죄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웃긴데요. 제가 뭐 뇌피셜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저렇게 사과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 집행유예 나왔을 겁니다. 아마. 진짜로요. 진짜로 저 뭐 초범이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을 저 똥꼬집을 부리더라고. 왜? 정치적으로 지기 싫어가지고. 정치에 미쳐가지고. 네. 형법 교수가 더 잘 알겠죠. 혐의를 인정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게다가 대법원 항소도 안 했다면 더더욱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뭐 한 세대 이전에 국회의원들 땅 투기 뇌물받다 걸리면 재판 넘어가면 1심 나오기 직전에 의원 사퇴하고 자기가 다 수용한다라고 하면 징역 뭐 검찰이 뭐 3년 구형한 거 법원에서 1년 선고 때리고 집행유예 이해는 줘서 풀어주고 왜 그러냐면 반성했기 때문이거든요. 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큰 반성이 뭐냐? 국회의원이면 배지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있는 거 다 던졌잖아.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뭐 이걸 내가 더 심하게 때려야 되나? 그 옛날 사람들 클리셰는 딱 이거예요. 일단은 보도에서 시끌시끌 할 때 네. 아니라고 버텨. 그러다가 재판으로 들어가면 아 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입 다물어. 가가지고 싹싹 빌어.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과문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조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저 때라면 어떻게 했을까? 조국도 안 쓴 사과문을 대신 써주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존경한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라도 진실 앞에 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첫째, 저는 자녀 입시 비리 및 공직자로서의 저지른 범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저는 자녀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키스트, 부산 아쿠아페리스 호텔 등 여러 기관의 인턴십 확인서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위조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저는 공직자로서 저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적한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비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둘째, 저희 가족의 반칙과 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저희 자녀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자리 때문에 정당화가 경제했으나 탈렉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다른 응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배반하고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을 사죄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특권과 반칙을 누렸고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넷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저의 가장 죄송스러운 분들은 저의 결백 주장을 믿고 저를 지켜주려 애쓰셨던 분들입니다. 검찰 개혁이란 대의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서초동 거리에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헌신해 주셨던 분들의 순수한 열명을 제가 배신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과오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큰 잘못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조국 올림. 이렇게 했으면 네. 입시비리 인정, 감찰무마 인정,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 주권자에게 사과, 조국 수호부대들에게 사과, 그리고 제가 반면교사가 돼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을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했으면 집행유예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제 있는 마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빨리 저 안 그래도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빨리 사과를 했으면은 나도 조국 갖고 이렇게 쌍욕하면서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는데 게다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수용 생활까지 했는데 뭐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국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언론과 주권자들에게 이 질문을 반복해서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조국 대표가 TV 토론 제대로 한 적 없죠? 그럼요. 없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내년 6월 선거 뭐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뭐 선거 이제 뛰쳐 나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언론 인터뷰 선거 이제 될 때마다 TV 토론 나가면은 이 질문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아쿠아 팰리스예요? 아이 팰리스예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받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얼버무리게 되고 이런 순환은 계속 펼쳐질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매일 올라오는 본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면 결코 사과할 인물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따라다니겠죠. 평생 따라다녔고 제가 보기엔 한 다음 주 정도에 전현희 의원이 또 한마디 하니까. 그럼요. 전현희 의원이 이거 아쿠아팰리스 재심해야 억울하다. 된다. 저기 아쿠아팰리스 본사가 그 팔자를 잘못 써서 생긴 일이다. 뭐 예. 이러면 굉장히 고맙겠고요. 그러면서 조국 사건 재심해야 된다. 법무부 재심위원회 열어라. 표적작 다시 검증하자 하면서 조국 장관 뜨악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제가 그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니 페이스북 개딸이 저한테 이제 딱 찐따를 붙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10몇 개 항목으로 다 스모킹건을 이제 박살을 낸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동양대 표창장권은 그 법원이 판결을 잘못 내렸다는 스모킹건이 나왔다고요. 막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뭐 그렇다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조국이 재심을 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커봐요. 두고 보세요. 분명히 재심을 할 테니까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그래 두고 봅시다 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이 재심을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조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재심할 생각 없대요. 죄 없으면 재심을 해야지. 대선 후보가 털고 가면 좋잖아. 재심 안 합니다. 결국 안 할 겁니다. 가봤자 이거는요. 이재명이 직접 앉아가지고 판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해도요. 이거 무죄 주기가 어려운 그 정도 사안입니다. 조국이 직접 판결해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조국이 판결해도 어려워요. 이거는. 이걸 뭐라고 쓰지? 이거 써지질 않네. 이거 참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딸들만 멍청한 거지 진짜. 그렇죠. 족바들만 멍청한 거죠. 족바들만 멍청한 거고요. 그리고
뭐 약간 텐션이 올라가면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조국의 이런 파렴치한 모습은 뭐다? 결국 이재명 지지율의 악재다. 그래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결코 사과하지 않는 모습 계속 최대한 굳건히 유지해주고 전현희가 지켜줬으면 계속 군부 좋겠습니다. 떼주고 네, 둘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정치 신세계가 잘 돼야 하는데